인사 없이 시작하나요? 네, 인사 없이 그냥 하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네. 자, 이런 거 아니야? 편집점이 웃기지 마. 배 대표님도 처음부터 책을 좋아하시진 않았을 건 말이에요. 근데 항상 책을 또 들고 다니시잖아요. 책을 네네. 엄청 좋아하시는데 어떻게 처음에? 저는 현실적인 게 컸어요. 호주에 있다가 셰프를 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해외에서 유학했던 셰프들이 워낙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실력이 똑같이 많아도 제가 호주에서 받던 연봉의 반을 받고 한국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현실적으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뛰어나려면 요리를 잘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보다 머리가 좋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제가 일부러 호텔 오픈할 때 오픈 쪽을 지원을 하고 8시까지 출근이면 7시까지 가서 책을 보는 걸 2년을 했어요. 매일 보는 걸. 그리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림이 있는데 제가 설명을 잘 못하긴 했지만 두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데 벽에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벽을 보고 있고 한 사람은 쌓여있는 책을 올라가서 밖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예 다른 세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림 한 장으로 모든 게 설명이 돼요. 네, 저는 봐야 그 하는 그림이 이유가 설명이 되니까. 그 그림을 딱 보는 순간 이게 맞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상담을 할 때 책봇이라는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저는 현실적으로 말씀드려요. 내가 돈이 없고 백이 없고 기술이 뛰어나지 않으면 솔직히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은 전 책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좀 현실적으로 저는 접근을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군대에 들어가서 확 딥다이브 된 것 같아요. 매체를 많이 제 마음껏 볼 수 없잖아요. 허용되어 있는 게 이제 도서들밖에 없으니까 책들을 붙잡고 읽고 또 읽으면서 마치 동영상을 보는 것처럼 머릿속에서 아, 이 사람들은 뭘 하고 있는 걸 상상을 하면서 뭐 시집이나 이런 거 저희 큰아버지가 시를 쓰고 계신 등단한 시인이셔서 시 같은 건 좀 그래도 좀 접근을 하고 있었는데 소설 같은 경우는 군대에서 진짜 재밌었던 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뇌의 어떤 부분에 저장돼 있다라는 게 어떤 장편 소설을 읽다 보면 처음부터 모든 걸 알려주지 않잖아요. 의문의 인물도 있고 어떤 상황도 있는데 이게 저장되어 있지 않고 집중해서 보지 않으면 기억이 안 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후반부에 이거 뭐야 얘는 누구 얘는 또 누구야 하다가 중반부 지나가면서 뭔가 이게 개연성을 갖추면서 다 알게 되죠. 머릿속 기억 어디서 있었던 그 인물의 특징과 아까 그 상황에 있었지 복선과 암시가 섞이면서 중반부 지나면서 드라마가 머릿속에서 쫙 연출이 되거든요. 너무 재밌죠. 근데 그 순간의 쾌감이 저는 엄청난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이제 현실적인 어떤 조언을 좀 드리자면 저도 이제 지금도 활용하고 실천하고 있는 건데 일단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핸드폰을 일단 봅니다. 사람들이 거의 한 90% 이상 핸드폰을 보고 인스타그램을 보고 카톡을 보고 지난 메시지들을 확인하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이거를 끊으셔야 돼요. 맞아요. 쉽지 않죠. 근데 저는 이제 끊었어요. 일어나자마자 핸드폰 안 보고 일단은 나가서 양친하고 제가 책을 보거든요. 무조건 하루에 1시간. 근데 이게 쌓이면은 치트키예요. 저는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거의 이제 뭐 1년이 넘었으니까 2년 다 돼가니까 저도 책이 되게 중요한 제 인생의 변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카메라를 바라보면서 카메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네. 저 뒤에 카메라는 원래 주인은 누구였을까? 저 카메라는 어떤 것들을 담아왔을까를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는 거예요. 항상 상상력을 자극하는 중요한 도구인 것 같아요. 아까 배 대표님 말씀하셨던 그 사진으로 진짜 모든 게 설명이 된다라고 저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김 대표님은 장사도 하시고 사업도 하시면서 어떤 책이 좀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때에 따라서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웹서핑을 하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 필요한 책을 읽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좀 더 감성적인 상황을 연출해야 되는 작업이라면 연애 감정이 날 수 있는 소설이나 시를 읽기도 하는데 근본적인 사람들의 그 연애 감정에 대한 게 사실은 전 관심이 많아요. 뭐냐면 전쟁통에도 아이들은 태어나잖아요. 전쟁통에도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연애를 하잖아요. 사랑에 빠지고 코로나나 지금 이런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그래도 근본적인 건 사람 간의 이성 간의 감정이거든요. 그 감정을 공략하려면 꼭 자기개발서나 장사에 관련된 책이 아니라 연애소설도 좀 읽어봐야 되지 않을까. 최근에 지금 작업 중인 좀 어두우면서도 좀 몽환적인 컨셉이잖아요. 그걸 떠올리면서 이 다음에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를 생각할 때 제가 예전에 많이 봤던 책 중에 하나의 한 구절이 떠오르는 거예요.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라는 일본 소설 있죠. 영화로도 만들어요. 네, 영화도인데 이제 주인공이 여자친구랑 같이 페어가 되어 있는 호텔이 있는 섬으로 가요. 속으로 되뇌이는 말이 있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늑대일 수도 있고 양일 수도 있다. 근데 그게 사람의 본성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양이었던 사람도 여기 와서는 살짝 늑대가 돼도 이상하지 않은 분위기를 연출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요새는 또 그런 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고 있기도 하고. 근데 되게 신기하다. 어떻게 보면 뭐 실무 관련된 책이나 전문 서적 같은 거를 보실 것 같은데 의외로 연애나 소설 쪽이나 심리 쪽 보신다는 게 다르네요. ESTJ.
ESTJ면 원래 안 읽어야 돼. 배 대표님도 그렇고 좀 심리학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연애 심리도 사실은 예전부터 있어 왔던 고전 클래식도 읽어봐야 되는 것 같고 천박하지 않으면서도 몰랑몰랑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상황들은 뭘까? 그 사람들이 상상하면서 글을 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저도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거죠. 그럼 그걸 연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현대적으로. 외딴 섬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폐허가 된 호텔이 될 수도 있고 무인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마치 무인도에 간 것처럼 아무도 없고 여기서도 나의 선택에 따라 모든 게 달라질 수 있는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더 어두운 어떤 프라이빗한 룸이 될 수도 있고. 저도 이제 공감되는 거는 연애를 잘하면 사업을 잘할 수 있다는 어떤 공식이 성립은 되더라고요. 네. 연애를 잘했기 때문에 결혼도 하셨고 예쁜 우리 제이도 있고 성공적으로 이제 결혼을 하고 계신 건데 연애를 못하는 친구들 보면 센스가 조금 많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사업도 사실 그렇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다짜고짜 무언가 뭐 제품을 만들어서 판다기보다는 또 저희 같은 사업은 관계도 중요하고 라포르 형성도 사실 네.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걸 하면서 좀 많이 느꼈어요. 아, 연애랑 조금 비슷한 공식을 대입할 수 있구나. 소개팅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손님을 케어하고 매장을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소개팅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가장 이해가 저는 쉬웠던 것 같아요. 짧은 시간 안에 그 사람이랑 내가 어디서 만날지 공간을 정해놓고 거기서 뭘 먹어야 이 사람이 좋아할지를 생각하고 먹으면서 무슨 대화를 해야지 이 사람이 좋아할지 생각하고 이 모든 게 창업의 과정이 어떻게 대입해보면 호환되는 부분이 많아요. 네. 대표님은 어떤 책이 좀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보통 책을 읽는 게 그냥 제 개인적인 성격일 수도 있는데 네. 분야가 다른 책을 한 4권 정도를 동시에 봐요. 약간 비슷한 개념이에요. 저는 심리학보다는 인문학을 좀 봐요. 고전. 확실히 두 분은 저보다는 약간 윗단계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엔 장사라는 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 모든 사업들 중에 외식업이 사업군 중에서 현실적으로 좀 밑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근데 보면 약간 좀 더 1차원적인 네, 1차원적인 방식이죠. 사업이죠. 근데 그 윗단계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개 인문학을 전공을 하시고 인문학을 공부를 하시고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게 뭘까를 탐구를 하고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경향이 많단 말이에요. 외식업에서는 그렇게 시도하는 것도 거의 없고 근데 결국엔 저는 외식업이야말로 인문학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 너무 공감되네요. 인문학이 좀 필요하다라는. 네. 그래서 요즘에 보고 있는 책은 톨스토이 인문학이라고 그 톨스토이가 어렵잖아요. 책을 본 것 같아요. 네, 그 책을 쉽게 푸는 거예요. 톨스토이 덕후가 톨스토이 소설들을 하나씩 하고 거기서 자기가 느낀 점을 서술한 책이 있어요. 그 동시에 보는 거 요즘에 그 디즈니 픽사에서 스토리텔링 하는 사람이 지은 책이 있어요. 스토리텔링의 로직은 어떻게 하고 그거를 사업적으로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재밌겠다 이거. 하나는 그냥 제 개인적인 취향의 책 이렇게 3개를 동시에 보고 있어요. 제가 왜 근데 공감한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외식업에 대한 책 중에 인문학이 좀 많이 담겨진 책이 있는데 네. 제가 약간 밀고 있는 책이긴 한데 13평 대박집 사장이다라는 책이 있거든요. 다나카 도시우키라는 예, 봤어요, 일본의 봤어요. 대판진자 네, 봤어요. 그 브랜드 대표님인데 이 책이 사실 뭐 기술이나 기교나 스킬 이런 게 들어있는 게 아니고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장사 인문학이에요. 사람을 어떻게 상대하고 어떻게 해야지 손님이 다시 오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 네. 자, 그러면 추천하는 책 한 권씩만 좀 이야기를 해주면 그래도 좀 선별해서 볼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저는 추천해달라고 하면 딱 하나 있어요. 네. 그건 제 예전에 제 채널에서도 얘기했는데 모든 비즈니스는 브랜딩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저도 책을 5번을 봐. 저 책 절대 2번, 3번씩 안 보거든요. 브랜드 책을 50권은 넘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브랜딩이라는 개념을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 아 이게 브랜딩이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책이라고 저는 추천해요. 대표님. 이런 소설류는 호흡을 길게 가져가셔야 되니까 네. 특히 이제 지금 저희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장시간 어떤 한 책을 펼쳐놓고 보실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시집이나 에세이들을 좀 많이 클래식하게 그냥 이혜인 수녀님 책이나 유시화 시인의 엮어놓은 책들이나 편하게 보시다 그냥 한 문장 마음에 들면 그것만으로도 그 책을 읽는데 의미가 있거든요. 한 문장만 건져도 책을 고르러 갔다가 제목이 메모의 기술인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을 사서 읽지를 못했어요. 메모의 기술이라는 제목을 본 것만으로 아 메모의 기술이 필요하고 메모가 중요하구나 느낌이 온 순간부터 이 책을 읽기 전에 아 메모를 좀 더 꼼꼼히 해야겠다라는 게 시작이 되더라고요. 제목 하나만 건져도 혹은 목차, 프롤로그에 있는 글 하나만으로도 건질 수 있다면 전 책을 사는 의미가 생각해서 책이랑 좀 친해지는 것부터가 시작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목차만 보는 책들이 있거든요. 뭐 그렇죠. 도서관을 가거나 아니면 뭐 교보를 가거나 도움이 돼요, 사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그 많은 사람들한테 추천받고 있는 책이 있어요. 그게 이제 마인드셋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건데 후회하기 싫으면 그렇게 살지 말고 명작. 그렇게 살 거면 후회하지 마라. 어. 그 책 지금 못 구하지 않나요?
지금 아마 어렵게 하는 교보에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살 수는 있는데 저도 이제 2번 정도 읽었는데 좋다고 DM도 많이 오고 제 인스타그램 DM 정말 많이 오거든요. 요즘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 책을 저도 이제 이틀에 걸쳐서 읽었는데 강압적이지 않은 자기계발서 다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네. 다 열심히 살고 있는데 자꾸 와서 뭐 하라고 하면 너무 힘들고 강압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공부하려고 책을 펼치자마자 뒤에서 공부 안 하냐고 하면 공부하기 싫어지거든. 그 책 같은 경우는 나도 게으른 사람이었어. 나도 좀 그렇게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어. 내가 시작은 해봤어. 근데 이렇게 달라졌는데 근데 내가 해보니까 너도 못할 건 아닌데? 정도에서 이제 ton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이 좀 더 편하게 읽혔던 것 같고 아무래도 좀 다운된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한테 너무 강압적인 책을 권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이 저는 최고다. 지금 이 책은 제가 쓴 책이고요. 최근에 나와서 아주 절찬리에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진짜 근데 많이 팔리고 있다고 들었어요. 같은 팀원한테 이렇게 또 인정을 받았다는 게 너무 기분이 좋아서 제가 인스타그램에도 막 올리고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 팀원이 이렇게 책을 써 나갔다는 게 좀 사실 리스펙이 강하고 저희가 글을 계속 쓰고 있지만 각자 글을 모아서 한 권을 책이 된다는 건 사실 너무 힘든 작업이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대중의 기호를 갖게 되는 것도 네, 축하드리고 대단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네. 이제 책을 추천하고 하면 아니 장사하기도 힘든데 언제 내가 책을 보고 있냐 거기다가 당장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인문학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건 장사든 뭐든 뭔가에 열중하다 보면 그거랑 다른 결에 눈을 많이 돌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래야 조금 숨도 쉬어지고 다른 걸 좀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데 그래서 뭐 시직이든 인문학이든 잠깐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당연히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에요. 솔직히 뭐 저희도 지금 유튜브를 찍고 있지만 쉬는 시간에 유튜브 보는 것보다 책 보는 게 훨씬 더 유익하거든요. 맞죠. 책이 좋은 점은 그거 같아요. 동영상이나 어떤 매체 사진은 정확하게 보여주잖아요. 그 씬을. 근데 책은 상상을 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더 개입할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어떤 한 사진을 보고 나서 그걸 그대로 하면 카피잖아요. 데이트 상황을 묘사한 글을 읽고 내 상상력이 발동돼서 그걸 기반으로 어떤 걸 만들게 되면 그건 또 다른 창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는 일들 뻔한 인테리어를 안 하려고 하고 있고 일반 프랜차이즈식의 인테리어를 안 하려고 하고 메뉴도 그렇고 요새 상상력이 너무 필요해요. 상상을 유발하는 책들을 좀 많이 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상상이 많이 된다는 게 실제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게 EBS에서 유튜브를 보고 나서 뇌의 활성도를 좀 체크를 하고 책을 읽고 나서 뇌의 활성도를 체크했는데 똑같은 내용을 확실히 책을 읽는 게 뇌의 활성도가 많이 사용하죠.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유튜브는 보고 나면 끝나고 휘발성이 되는 거고 아, 책은 읽어도 나중에 이제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저한테 이런 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강의할 때 저도 준비하지 않았는데 읽었던 책 내용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야기할 때 되게 많은데 저는 책 읽어도 기억이 잘 안 나고 책 다 읽고 나면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일단은 밑줄을 끊고 접잖아요. 이 뒤로 안 보면은 날라가요. 책을 다 읽고 나서 내가 접은 부분이 만약에 30번 접었어요. 그럼 이 30번을 보고 나서 한번 말로 뱉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뇌의 어느 공간에는 이게 저장이 돼요. 그때 당시에는 내가 외우려고 하면 안 외워지는데 강의를 막 하다가 비슷한 상황이 나서 예를 딱 들려고 하다 보면 이 책에서 나왔던 내용이 바로 뇌에서 탁 바로 꽂히면서 1983년 뭐 7월인데 83년까지 기억이 안 나지만 1980년도까지도 기억이 나고 7월까지도 기억이 나요.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도 책을 읽은 거에 있어서 좀 활용할 수 있는 거. 대화를 하다가 어디서 읽었는데 이거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 못 하잖아요. 그거는 죽은 지식이야. 근데 대화를 하다가 야 그거 뭐 1963년도에 누가 어디서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그거는 내 지식이 되고 잘난 척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진짜 사람이 달라 보여. 그렇게 확실하게 지식을 이야기하면. 점점 유튜브 세상이 되면서 이게 책을 통해서 경험하고 이거를 또 실천하는 사람들의 깊이와 유튜브로 이제 뭐 전문가들이 하는 썰을 듣고 그걸 다시 재생해서 썰 푸는 사람의 깊이의 차이는 점점 더 커질 것 같아요. 왜냐면 책 읽는 사람이 점점 없어지니까 그렇죠. 책 읽는 사람이 점점 더 유니크해지는 거죠. 이게 사람마다 책 읽는 노하우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맞습니다. 저는 책을 읽을 때 항상 핸드폰을 켜놓고 읽거든요. 그리고 메모장을 켜고 책이 보다가 괜찮은 게 있으면 그걸 제가 요약을 이렇게 해요. 와, 이게 다 책용이에요. 와, 이렇게 요약하셨구나. 네, 책을 보시는 분들이 책을 보는데 이게 지나면 다 잊어먹는다. 근데 이게 권 대표님처럼 접어놓는 방식이던 그리고 저는 지하철에서 사람 많으면 그 문구를 사진을 찍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엄청 많이 거고 되죠. 처음 책 보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맞아요. 이게 책을 보기 시작하면 습관이 되면 좋은데 책을 처음 보는 게 되게 어려워요. 특히나 장사를 하시는 입장에서.
책을 처음 시작할 때 마음가짐이나 뭐 꿀팁이나 아니면 나는 이렇게 했다 이런 게 있으시면 아, 너무 좋은 질문 같아서. 왜냐면 지금은 책을 진짜 한 달에 진짜 50만 원 이상 사거든요. 네. 집에도 책도 많고 한데, 처음에 제가 처음 책을 시작한 게 지금 돌이켜보면 판타지 소설인데, 하얀 로냐프 강이라고, 이거를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스토리가 들어있는 책이라서 읽히더라고요. 근데 스토리가 없는 일반, 예를 들면 우리가 장사를 한다고 치면 그냥 실용서를 읽잖아요. 읽지를 못해요. 나는 열쇠병 대박집 사장이다도 왜 자꾸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냐면 스토리텔링 기반의 책이에요. 되게 쉽게 쓰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읽히게 되어 있게끔 책을 썼기 때문에 스토리가 어느 정도 들어있는 책을 읽으시면 시작하시는데 어렵지 않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저희 책 이야기 하니까 시간이 진짜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실용서나 자영업 관련된 책은 좀 많이 얘기가 안 나왔는데, 다음에는 이런 이야기도 같이 또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책 이야기 너무 감사하고, 후회하기 싫으면 그렇게 살지 말고 그렇게 살 거면 후회하지 마라. 감추입니다, 감추. 네. 결국엔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찍고 있- 여러분, 제 책 많이 사랑해주세요. 읽으셔야 돼요. 저는 사실 책 쓸 때 제 노하우를 아끼는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맞아요. 개인 컨설팅을 하거나 어떤 뭐 그룹 컨설팅을 하거나 회사 같은 데를 이제 컨설팅 할 때도 들어갔던 내용들 모두 다 썼으니까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많이 파세요.